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할 건요, 이제, 무선통신 공통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통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공통이론 수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통신의 과목 같은 거 한번 보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제 뭐 전자직하고 똑같죠, 그죠? 국가직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전자공학하고 무선공학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 하는 것은 통신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7급도 통신이론이고요. 서울시 7급도 통신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론이 있으니까 이 통신이론 과목은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국가직 빼고는 다 통신이론을 때, 이제 군무원 쪽에서는요. 군무원 쪽에서는 통신직에 통신공학이라고 해서 이름을 좀 달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통신공학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무선공학하고 유선공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통신이라는 과목으로서 어쨌든 시험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 준비를 할 거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 수업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수업할 때요, 이 무선공학요. 이 무선공학이 시험 나오는 범위는 지금 이제 여기 아날로그 변복조 이론, 디지털 변복조 이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에 대한 변복조에서 이제 시스템적인 거죠. AM, FM 시스템,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화, 다원 접속, 뭐 PCM,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이동통신, 위성통신, 방송통신, 그 다음에 근래 신기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무선공학 시험 보든 통신이론 시험을 보든 통신공학 보든 뭐 이건 이 세 가지에서는요, 이게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뭐 이걸 지금 이제 제가 이번 8, 9월에 수업 과목은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될 거고, 이제 무선공학이라는 파트에서 따로 나오는 것들은요, 따로 나오는 것은 전파 쪽하고 이제 급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무선이라고 하면 보내는 쪽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수신 측에서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TX, RX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 공통이라는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 TX, RX에서 변조를 어떻게 하고 송수신을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거냐의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무선공학은 실제로 이 공간에서 날아가는 이런 형태에 대한 거다 보니까 이 전파공학, 이 전파가 어떻게 멀리까지 전달될 거냐, 그리고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테나 공학, 그리고 이제 그 무선기기, 그러니까 송신기에서 안테나까지 연결해주는 이 선이 급전선입니다. 급전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급전선 이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무선공학에서는 실제 전파를 날려보내는 쪽에서 관련된 학문이 이제 무선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공통에서는 얘들이 변조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형태고, 이동통신에서는 어떤 변조를 하고, 뭐 위성통신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관성이 꽤 많아요. 이걸 잘 공부하면 이것도 그냥 쉽게 공부가 가능한 부분이 생깁니다. 생기니까 이것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쪽은 요걸 알면, 제가 수업하면서도 요걸 하면서도 요 내용을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할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하는데, 수업은 이게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수업하는 이 수업에서 2달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2달보다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더 걸릴 거고, 그래서 2달보다 더 걸리니까 좀 작년 동영상 이 부분은 좀 보고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고 오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수업하면서 2달 한 10회 정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얘는 한 4일, 많아야 4일입니다. 4일 정도 수업이면 이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해서 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면 4일입니다. 그래서 4일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튼 이 무선통신 공통 부분과요, 무선공학을 해서 국가직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이게 이제 해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을 볼 때는 통신이론이라는 것과 통신공학이라는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통신이론이라는 시험으로 나올 때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통신이론 해가지고 대학교 통신과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아마 2학년 정도에서 배울 겁니다. 신호화 시스템, 신시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 있을 거거든요. 2학년에 한 과목입니다. 이게 한 과목 수업이 될 거고, 근데 이 신시를 공부하면서 통신과 학생들의 한 반 정도는 내가 통신이 적성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통신을 포기하는 과목이 또 신시예요. 근데 이 신호화 시스템이 사실 통신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도 신호화 시스템 관련된 것은 나오긴 해요. 근데 나오는데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신호화 시스템을 사실 모르면요, 얘들이 이론이 이해가 좀 덜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원래는 대학교처럼 신호화 시스템을 먼저 수업을 하고 요 내용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 신시는 그냥 너무 수식으로만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그냥 수식 없이 수식을 좀 덜 쓰면서, 물론 이것도 수식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수식을 좀 쓸 거예요. 뒤로 가면 좀 덜 쓰면서. 근데 수식 없이 실제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이제 이쪽을 수업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내가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신호화 시스템을 그냥 좀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이것부터 하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호화 시스템도 한 과목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표류의 변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보이론, 이것도 정보이론 부호와 뭐 확률이론 이런 것도 대학교에서 한 과목입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과목이고 이것도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두 과목을 뭐 책 2권입니다. 두꺼운 책 2권 정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 통신이론입니다. 그래서 통신이론인데 우리 시험에 어떨 때는 좀 나오는데 어떨 때는 잘 안 나와요. 다행히. 근데 이게 좀 나오는 근래의 시험 문제에서요, 우리 지방직 시험 문제가 통신이론이 이제 예전에는 그 지자체별로 따로 시험을 냈는데 그걸 따로 내지 않고 이제 합쳐서 내다 보니까 저쪽이 좀 나와요. 근래 이제 지방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을 좀 신경을 좀 써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공학, 이 지방직 보는데 통신공학이 안 나올 거냐라면 안 나왔으면 싶은데 나옵니다. 조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건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선이 이거라면 유선은 이거거든요. DT, 단말기라고 하는 DT, DC, 선로, DC, DT 해가지고 통신하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학교 전공에서 아마 이런 형태로 보고 단말기 종류가 뭐고 이 DC 신호 변환 장치가 어떤 게 있고 해가지고 뭐 모뎀을 배우든지 아니면 DSU 같은 거 배우든지 코덱 같은 거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신호를 역시 변조해서, 그러니까 변조한다는 게 선로의 특성에 맞게끔 바꿔서 선로에서 보내고 선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유선 공부를 하려면 이 선로 공학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전파 공학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선로 공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호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양쪽에 뭔가 통일된 규칙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토콜을 이제 맞춰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서 이 통신공학, 이 유선공학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통신공학이라고 돼 있는데 유선공학도 역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선로공학 하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 통신이죠. 데이터 통신하고, 그럼 데이터 통신하면서 오류 제어도 같이 할 거고,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게 되는 게 통신입니다. 그래서
통신이고, 그래서 이 오류제어 쪽의 내용이 우리 시험에 이제 그냥 중요한 요소고요.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도 중요한 요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방직 시험 볼 때도 이 통신공학이라는 것들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공학이죠, 사실. 유성공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지방직 시험을 보려면 요거도 잘해야 되고요. 요거도 잘해야 되고, 요거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실 여기도 대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그 통신과에서 공부하면 이건 거의 뭐 한 학기에서 이거 다 못 배우죠, 그죠? 1년을 배워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고, 요거도 뭐 과목별로 좀 많고, 요거도 이 데이터 통신만 해도 1년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선로공학도 뭐 배우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사실 거기 이 우리 직렬을 이 행정안에 쓰이는 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다 보니까 통신 전공이니까 통신공학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과목 이름을 정한 거예요. 사실 전기직은 이렇지는 않거든요. 전기직 같은 다른 직렬은 뭐 전기직은 전기기기 이렇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기기기는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럼 한 권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신과니까 통신공학 하면 다 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통신은 이 많은 내용을 그냥 한 과목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어가지고 이게 통신은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이 군무원 통신공학은요, 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공통 잘 나와요. 무슨공학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특히 비전공자 학생들은 무슨공학을 등한시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등한시 하는데, 이걸 모르면 전파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론할 때는 얘는 그냥 재밌게 하고 넘기고, 이 전파공학을 공부를 하고 나면 단원별 문제 할 때는 이게 좀 잘 보여요. 잘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화 시스템도 처음에는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면 수식이 이렇게 되네 라는 정도만 딱 볼 뿐인데,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이해를 보면요,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이론 다 해놓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딱 들어가면,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풀 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비전공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걸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들으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비전공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한번 따라와 주다가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이걸 보면 이제 조금 더 눈에 잘 보일 거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보지 말고 그냥 쉬운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통신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나오고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좀 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은 이 수업을 그냥 끝까지 한번, 저는 요까지라도 좀 들어줬으면 싶어요. 정보 이론까지 들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요까지는 좀 들어놓고 그냥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시간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으면 안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성공학만 시험 보는 쪽은 거진 이게 나와요. 거진 이게 나오고, 이쪽은 좀 덜 나오는 거고요. 무성공학이라는 아까 이쪽에 있죠. 해양경찰 쪽에서는 무성공학이라는 시험 문제는 이건 조금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고요. 이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험마다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그 기출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는데, 이제 이 지방직하고 군무원요, 아직 기출이 공개된 지가 4년, 5년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정립이 좀 덜 됐습니다. 근데 국가직은 그래도 정립이 좀 됐으니까 국가직은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 전자공학에서 통신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통신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간간히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직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직은 요 둘이 많이 나오는 거지 쟤들이 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공학에서 국가직에서 이쪽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게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기고 쉬운 문제인데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기가 국가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이제 통신공학하고 통신이론을 한번 들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두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버리기도 그렇고 또 그것 때문에 저걸 또 열심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전자공학에서. 이쪽에서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 네 과목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 거고 이거 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각각 책 한두 권씩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책을 한 8권 봐야 통신은 대학교 전공수적 8권을 봐야 되는 그런 분량이 이 통신시험 같아요. 그래서 통신시험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권 가지고 한 권 정도 있는 얇은 범위로서 그냥 끝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쪽 내용도 깊게 내버리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예 못 풀게 되니까 얇게도 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건 아직까지는 저도 수업을 오래 해왔지만 여전히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던 그런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무선통신 공통이론인데요. 공통이론은 목차를 보면 1장이 뭐 변조이론하고 통신 일반 해가지고 나와 있고 이 AM, FM 여기서는 다른 것도 하지만 아날로그 변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2장은 디지털 변조, 3장은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4장은 1장에서 했던 AM, FM은 이론적인 개념이고 실제 시스템적인 특성이 4장, 이게 4, 5, 6장이 AM이고요. AM 시스템에 대한 특성이고 그 다음에 7장은 FM의 시스템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1장에서 배웠던 시스템적인 해석을 할 건데 예전에는 여기 공부하고 여기 공부를 나중에 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연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거 이론하면서 시스템 내용도 같이 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책의 순서를 좀 뛰어넘을 겁니다. 뛰어넘을 거니까 알아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화 다원 접속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핵심입니다. 핵심은 1장 열심히 하고 2장 열심히 하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시험 범위가 작아서 그냥 조금만 봐도 되는 거고 여기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고 PCM은 중요하니까 그죠? 이건 10장은 9장을 좀 보충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기시면 되고 근래에 어쨌든 시험 문제 또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은 내용은 적은데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을 배우면 이거하고 연계돼서 위성 이동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이 통신 방식을 써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 다중화에 요즘 여기서는 없지만 이 다중화 관점에서 공부해야 될 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OFDM 그 다음에 CDMA 예전에는 많이 쓰던 게 CDMA인데 요즘은 OFDM이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다중화 관점에서 이제 해서 추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내용인데요. 내용이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요거요. 방송통신 시스템은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이건 국회 방송직이 있거든요. 국회직에 통신직이 있는 게 통신직만 있는 게 아니라 방송직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직도 있는데 그걸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방송직의 내용에서는. 근데 통신직에 예전에 방송 문제가 예전에는 좀 나왔어요. 근데 근래에는 통신직에서 방송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이건
좀 뺄 거고, 이제 국회직에 방송직을 자기가 응시를 한다라고 하면 뭐 방송 기사 같은 시험 문제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방송직에서 문제는 통신 문제가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이 공통 문제가 한 반 정도 나오고요. 방송과 관련돼서 또 문제가 한 반 정도 나오니까 그건 이제 자기점 문제로서 좀 정리를 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됐고, 나중에 다른별 문제풀이도 방송 관련된 문제는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촬영을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6, 7년 전에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이후로 기출이 없어요. 기출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라고 이제 하고 수업은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 세대별 이동통신하고 신기술 관련된 내용도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조금 하고, 이쪽에서는 그냥 세대별 이동통신까지 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공통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요, 이런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 AM, FM 송수신기, 다중화, PCM, 마이크로웨이브, 이동통신, 위성 방송 신기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파트로서 하는데, 수업은 이 예전에는 교재 순서대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교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제 프린트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교재하고 좀 같이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문제는 책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문항수를 늘려가지고 프린트로서 좀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넘기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뭐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출을 그럼 한번 보면요. 지금 국가직 무선공학 기출입니다. 여기서 이까지가 공통 파트의 내용이고요. 여기가 무선공학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무선공학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타라는 게 통신공학, 통신이론 그런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17년도 보면 이게 한 6문제 정도 되고 나머지 14문제. 여기는 18년도는 무선공학 문제가 지금 6문제, 7문제고, 그죠? 기타 8문제고, 여기 12문제. 그 다음에 여기 한 5문제, 6문제 정도고, 14문제. 여기 5문제, 15문제, 14문제. 이것도 한 6문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떨 때는 4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한 6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쪽은 3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나머지 이쪽은 공통 파트의 내용이고요. 이 공통도 기본 변조의 개념과 AM, FM 이 내용이 어떨 때는 봐요. 4문제에서 그죠? 5문제, 6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에서 배우는 우리 교재 1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디지털 변조, 이 디지털 변조도 꽤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건 국가직도 잘 나오고 지방직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데 이 국가직은 뭐 안 나온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에서 뭐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야 되고요. 이제 디지털 변환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건 지방직에서도 나오고요. 국가직에서도 좀 띄엄띄엄 나오는데 이건 수업 범위도 짧아요. 딱 한 3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면 오전에만 딱 공부하면 이게 범위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범위의 내용이라서 이게 시험 문제가 좀 적지만 그래도 중요는 해요. 이게 나중에 무선공학, 통신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자주 사용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변화는 유선에 날아가는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디지털 변조는 유선에도 있지만 무선에 날아가는 신호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가직에서는 얘가 조금 덜 나옵니다. 그 다음에 PCM. PCM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이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온다. 사실 PCM 안 나오면 통신시험 아니에요. 통신시험은 PCM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 나오니까 한 번씩 빼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위성통신, 이동통신이라는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로 같이 봐주셔야 되고, 통신 시스템이 똑같은 시스템인데 내가 이동해서 쓰냐 위성에서 쓰냐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서 쓰냐, 이 차이거든요. 이 세트 내용이 한 6문제죠, 그죠? 6문제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이거 그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다중화 CDMA, OFDM은 아까 전에 그냥 다중화 관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는 OFDM이 그냥 대세다 보니까 4세대 이동 통신 이후부터는 다 OFDM이거든요. 그래서 OFDM이니까 예전에는 CDMA가 많이 나왔는데요. 1910년, 2010년 이전 10년도 근방에는 CDMA 위주였는데 10년 이후가 되면서 거의 시험 문제가 OFDM 위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OFDM 위주로 나오는데 지방직 봐보면 여전히 CDMA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CDMA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그냥 다중화 일반하고 이거 같이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한두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전파, 안테나, 슬로 이건 무선공학이죠, 그죠? 무선공학은 항법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잘 나오는 파트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항법은 레이더 관점입니다. 레이더 관점에서는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런 파트는 내용이 조금은 이건 되지만 그래도 어려운 내용인데요. 시험 문제는 쉬워요. 내용은 이건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 그래도 풀만 할 거예요. 풀만 할 거니까 어쨌든 이런 범위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국가직이다. 그래서 국가직은 이렇게 나오니까 공통은 한 14문제, 그 다음에 무선공학이 한 6문제 수준일 거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은요. 지방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 이전에는요, 지자체별로 따로 나왔습니다. 근데 공개된 문제는 서울시만 공개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해서 이건 이제 범위에 보고를 한 문제도 있었지만 범위를 안 집어넣고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4년이죠, 그죠?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내던 것을 합쳐서 한쪽에서 몰아서 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파트가 지금 이제 공통 파트고요. 여기는 무선공학 파트고, 여기는 통신공학 파트고, 통신이론 파트예요. 그래서 통신이론인데 시험 문제가 이 서울시가 나올 때, 나중에 국회직을 봐도 국회직에서 이쪽 문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출제 범위가 아직까지 너무 덜쑥거려요. 그래서 덜쑥거려서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일단 체크하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략 세워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것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면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 공통에서 지금 한 10문제 나왔나요? 그래서 10문제 금방이 나왔고, 여기에 통신공학에서 7문제 나왔죠, 그죠? 통신이론에서 3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한 8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통신공학은 또 3문제밖에 안 나왔고, 통신이론이 한 8문제 나왔어요, 그죠? 이때는 한 10문제 나왔고, 그죠? 10문제 더 되니까 12문제 정도 되고, 이쪽은 2문제, 이쪽은 4문제. 이제 지방직에서 보니까 이거 한 10문제, 이거 한 5문제, 4문제. 이거 한 10문제인데 9문제, 그죠? 이건 2문제밖에 안 나왔네. 그리고 나오는 범위도 이게 이때는 오류제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많이 등장하던 평상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여기 네트워크 관련된 게 2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통신이론은 또 많이 나왔네요, 그죠? 통신이론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보니까 여기도 한 10문제 정도 되나요? 5문제, 10문제 정도 되고, 여기는 4문제 정도인데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과 이렇게 정보이론, 채널 용량, 그리고 이제 통신이론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은 이 문제가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여기가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 통신공학도 이제 오류 제어, 이 정보이론, 채널 용량 오류 제어가
이쪽이 또 한 세트 내용으로서 공부가 좀 돼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이 그래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통신 이론 문제도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통신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는요, 학생들이 꽈락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컷이 많이 낮아요. 컷이 많이 낮게 되는데, 올해 통신 이론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생각보다 쉽게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수업 정도가 듣고 그냥 잘 몰라도 수업에서 강조했던 뭐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가면 이거겠지 라고 하고 찍으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컷이 높았지만, 그래도 지방직은 뭐 많이 높진 않았잖아요. 그죠? 미달되는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 파트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항상 시험에 컷이 낮았어요. 컷이 낮았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서 이게 많이 나와라 빌어야죠. 그죠? 내가 시험에 합격할 해다 라고 하면, 내가 이 공부를 안 했는데 이게 안 나와주면 너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와주면 또 합격 가능성도 높을 거고, 이제 그건 자기가 알아서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 어쨌든 근래에 지방직은 이쪽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 라는 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통신 이론이라는 것은 이 파트가 좀 많이 나오는 게 통신 이론 시험 같은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수준으로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직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거야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국가직에서 다 같이 준비하니까 이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하면서도 국가직 끝날 때까지만 이거 열심히 하고요, 국가직 이후에서는 이건 이제 등한시 할 거예요. 그래서 등한시 하고, 사실 지방직 모의고사 볼 때요, 지방직 모의고사 보면 이게 한 10문제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문제 안 나오고 이 문제는 문항수를 좀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할 건데, 어쨌든 국가직 할 때까지 이거 열심히 해서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 있게끔 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고요. 지방직 할 때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이쪽입니다. 이론적인 관점은 이거거든요. 이거하고 여기에 있는 뭐 요 신호화 시스템 퓨리의 변환이라는 이런 부분. 네, 이런 것들은 내용이 어려워 가지고요, 딱 시험 나오는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용을 한번 듣고 나서 문제풀이만, 기출 문제풀이만 계속 이렇게 돌려도 이거 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얘들은 이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하니까 이거 할 때 좀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프로토콜은 뭐 우리 통신이니까 합격하고 제일 많이 써먹는 건 이거예요. 예, 합격하기 전에는 뭐 이거에 시험 문제에서 몇 파트가 나오는, 몇 문제가 나오는 정도인데, 합격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은요, 써먹지를 않아요. 써먹지는 않고 그냥 이것만 써먹어요. 뭐 이거 정도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합격하면 써먹는 것들이거든요. 써먹는 것들이니까 그냥 미리 한번 들어 놓는다라고 하고, 특히 비전공자 학생들은 이 지방직을 봐도요, 전파공학 파트, 무선공학 파트를 저는 한번 들었으면 싶어요. 이걸 들으면 통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가 어떻게 날아가고 하는 것들이 좀 체계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비전공자 학생들은 이걸 듣고, 전공을 하셨으면 지방직 할 때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공을 한 학생들은 통신을 아니까, 신호의 흐름을 아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비전공자 학생들은 내가 필요한 것만 해야지 하고 딱 통신을 하면, 지금처럼 통신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문제가 약간 꼬아서 나오면 딱 꽈락 당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통신이 거기에 미달 살태가, 그러니까 뽑는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문제가 약간 이제 거기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풀면 쉽게 풀리는데, 약간씩 이제 꼬아서 이렇게 내버리면 틀리는, 그러니까 직접 똑같은 문제가 아니면 틀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게 열심히 되고 나면 얘들이 좀 꼬아서 나와도 풀려요. 풀리니까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열심히 되면 이것도 같이 열심히 될 거니까, 이 내용 뭐 하면 아마 뭐 이거 힘들어서 점수가 안 나왔어 틀린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단원별 문제풀이 하거든요. 예, 통신공학하고 통신이론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무조건 들으세요.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내용이 어려워도 그냥 끝까지 한번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나면, 이런 문제네 라고 하고, 모의고사 때도 그거 반복해서 보면, 시험장에 딱 가면, 그냥, 봤던 문제.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걸 봤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이 비슷한 것들은 그래도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 패턴 비슷한 형태로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포기만 하진 않고요. 이거 수업을 그냥 힘들어도 쭉 한번 들어보면 시험 점수는 나올 거예요. 내용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약간 세뇌가 돼가지고 시험 점수는 좀 나올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듣는 게 좋을 겁니다. 물론 자기가 통신에 대해서 전공도 했고 잘 안다 라고 하면 필요한 것만 해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직요. 이번 주 주말, 내일인가요? 내일 보는 시험 문제인데, 국회직은 예전에 서울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서울시가 이거 비슷하게 나왔는데, 공통 파트. 지금 많이 나올 때는 엄청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국회직 뭐,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갔는데, 다 이것만 나왔다고 하소연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소연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5문제 수준이고 15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여기서도 또 좀 많이 나오고 반반 나오는 이런 수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이게 뭐 국회직원 진짜 안 나올 때는 이게 누가 들어가느냐, 출제를 하러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진짜 들쑥날쑥해요. 이게 국회직은 사실 예전부터 해왔는데 계속 이래요. 출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너무 다른 게 국회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직 문제니까 이게 자기가 뭐 관운이 있으면 자기가 공부했던 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관운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잘 안 봤는데 안 나와주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이건 열심히 해가지고 했던 파트가 많이 맞출 수 있게끔만 하면 다행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생각보다 쉽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게 이제 국회직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요. 공무원 전자공학은 어쨌든 근래에 이제 공개됐고 지금 4년째입니다. 4년째인데 역시 공통이 어떻게 나와요? 반 이상. 저 때는 거의 20문제, 20몇 문제가 나왔죠, 그죠? 공통만 보고 가도 됐던 문제. 그래서 이때 제가 욕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통신공학이라고 해서 이쪽을 좀 열심히 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9까지 끝날 때까지는 요걸 열심히 하는데, 9까지 끝나고부터는 저는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 때도 이쪽 문제를 좀 많이 냈거든요. 했는데, 시험은 다 요것만 나와가지고, 거의 그냥 뭐 합격을 하는 건 뭐 남들도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됐는데, 어쨌든 국가직을 좀 등한시하고 나는 이 뒤에 지방직이나 공무원을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약간 점수가 좀 덜 나왔어요. 그런 형태죠, 그죠? 근데 이제 차츰 가면 갈수록 어쨌든 요 파트하고 요 파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이제 패턴이 정해지면 이쪽은 역시 반 정도로 생각해요. 12문제 정도는 아마 이쪽이 그래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유지가 될 것 같고, 나머지 파트에서 한 12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12문제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이쪽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파트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공통 파트, 뭐, 이거 공무원뿐만이 아니죠, 그죠? 여기도 지방직도, 뭐, 국회직도, 지방직도, 공통 파트는 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여기는 다 열심히 하되, 자기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조금 더 잘 챙기고, 못하는 부분은 딱 그 기출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만 좀 확인하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그 기출 문제 위주로만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대충 뭐 우리 시험은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고졸인데 역시 유성공학 개론입니다. 여기는 유성공학이니까 우리 통신공학요. 통신공학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공통은 조금만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만 나오고 통신공학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그래서 유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쪽 통신공학 파트를 그냥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시험 패턴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어제 봤지만 이제 통신을 보면 지금 8, 9월에는 지금 좀 전에 했던 무슨 통신 공통이론에 대한 수업을 이제 해 나갈 거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 무선공학 이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선공학 이론을 하고 이 무선공학 이론을 하면서 이 무선통신 공통이론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단어별 문제풀이를 나갈 거예요. 나가고 이거 끝나면 무선공학 단어별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냥 얘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이 이론은 그냥 동영상 들으세요 하면서 문제풀이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나를 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하고 통신이론요. 통신이론은 지금 이제 보통 11월인데 무선공학 이론을 안 하면 통신이론을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만일에 무선공학이 빠지면 이 통신공학 이론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수업하면서 조금 이번 달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직 국업시험 문제에 통신공학 내용이 간혹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미리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무선공학은 단어별 문제풀이를 하면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고 혼자서도 공부할 그 동영상도 제공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할지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지금 1월 달에 다 끝난다고 돼 있는데 사실 1월 달에 못 끝나요. 1월 달에 못 끝나고 얘가 조금 밀릴 거고 얘도 조금 밀리면 통신 이론도 좀 밀려가지고 1월 중순까지 나올 거고 아니면 1월 말까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단어별 문제풀이가 내용이 꽤 많아요. 또 이것도 좀 밀리고 이렇게 하면 한 2월 중순 정도 돼야 여기 내용이 끝날 겁니다. 내용이 끝날 건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역시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보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4월 거기 첫째 주에 국가직이 있을 건데 국가직 끝나고 나면 여기서 통신공학을 했으면 통신공학 이론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하면 통신공학 이론 한 4일에서 많으면 6일입니다. 4일 동안 그냥 목금토일 해가지고 수업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통신이론, 통신공학 단어별 문제풀이하고 여기서 수업하면서도 문제를 푸는데 얘는 한 번 수업 들어가지고 얘를 다 하고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풀이하고 이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통신이론의 단어별 문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여기는 이론 공부하고 그 이론에 대한 단어별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그 이론 정립하는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기출 문제만 다 모아가지고 단어별 문제풀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한 목금토일 하면 약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건요. 4일 하면 부족하니까 한 6일 정도, 5일에서 6일 정도. 얘도 5일에서 6일 정도 해가지고 목금토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 4주를 그냥 이 통신 두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면 아마 5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 될 겁니다. 5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5월 중순 이후부터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이제 6월 말쯤에 보통 시험 보니까 그죠? 6월 중순 이후에 보니까 모의고사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정리될 거고요. 군무원 대비 모의고사는 일단 기간을 보고요. 시험 날짜를 보고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군무원 대비는 아까 기출문제 봐서 알지만 이 모의고사는 국가직 모의고사 일단 열심히 보면 공통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 해결되고, 그 다음에 지방직 모의고사 보시면, 그 다음에 그 통신공학하고 통신이론 좀 되니까 통신공학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서 국가직 대비, 무선 통신 공통 이 두 개 그냥 합치면 군무원 모의고사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좀 열심히, 둘 다 열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린 1년 커리입니다. 그죠? 1년 커리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범위를 잘 보시면서요. 제가 일단은 어떤 사람은 분류하면 이게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분류는 제가 수업하는 범위에서 있는 범위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분류를 한 거니까 제 수업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보면서 이렇게 내가 어디를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세요. 저는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시험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 나오니까 뭐 해야 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효율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답만 보자, 문제답 그 기출만 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보고, 아니면 이해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면서 이쪽을 좀 따라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고, 이제 이 범위를 보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 아까 무선 통신 공통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어느 파트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파트를 좀 체크해 놓고,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통신을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건데, 자, 질문하실 거. 질문할 거 없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왜 이래요? 질문도 안 하고. 뭐가 이해가 다 되나요? 뭐 저는 이런 거 보면 이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하세요. 뭐 쑥스러운 것 같으니까. 자, 다른 질문 없으면 그럼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